자, 56쪽을 한번 볼게요. 자, 56쪽은 딱 보니까 통합과학 때 한번 본 것 같지 않아? 다시 한참 넘기고 운동량, 충격량 통합과학 때 한번 배웠지. 기억나나? 기억나? 자, 운동량부터 먼저 보자. 통합과학 때 똑같이 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응용돼가지고 통합과학보다는 문제가 훨씬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운동량이 뭐야?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얘기하죠.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질량 곱하기 그렇지. P는 mv 이렇게 해가지고 P가 운동량 표시하는 문자고 m이 뭐야? 질량, v가 속도. 속력이 아니고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속력은 빠르기만을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빠르게 하고 뭐까지 생각한다? 그치.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달리면 플러스 속도, 왼쪽은 마이너스 속도. 이게 방향이 있다라는 거 주의하고 질량은 당연히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곱하기니까 운동량도 어떻게 돼?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운동하냐, 왼쪽으로 운동하냐. 그래서 방향 있는 값들은 주의하시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하나 들어보자. 자, 뭐 4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얼마로 달릴까? 얼마로 달릴래? 마음에 드는 숫자? 27 27. 그래, 27로 달려. 27m/s로 움직인다고 하자. 야, 이거 엄청 빠른 건데? 1초당 27m를 가는 거니까 야, 거의 뭐 총알보다 좀 느리나? 아무튼 달린대요. 운동하지? 그럼 얘가 운동량이 있단 말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자, 질량 얼마? 4kg 곱하기 속도 얼마? 27m/s. 그러면 얘 운동량은 얼마? 108 오, 계산 빠르다. 108? 맞나? 108.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단위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질량이 킬로그램이지. 속도가 미터/s니까 이것도 공식에 의해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킬로그램 미터/s가 운동량이 단위예요. 자, 운동량 구하는 식 일단 알아두고 먼저 내용 한번 하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시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고 배웠어요. 통합과학 때. 충격량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받았냐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지? I는 FT.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문자 쓰실 거고 그냥 한글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한글로 다 쓰다 보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간단한 문자로 영어 약자로 표시를 하죠. 근데 여기서 힘이 또 뭐가 있어? 방향이 있죠. 그리고 곱하기니까 충격량도 어떻게 돼?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 거 주의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얘를 빵 쳤어요. 뭐 20N의 힘으로 0.5초 동안 빵 쳤어요. 그럼 공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 충격을 받겠죠. 그럼 공이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이 10N 곱하기 시간이 0.5초. 그럼 공이 받은 충격량 얼마? 아, 왜 10이야? 20이 있는 좋지?
자, 그럼 20뉴턴 곱하기 0.5초. 그럼 얼마? 1이야? 10 아니야? 10이지? 응. 단위는 뭐다? 뉴턴 세크. 이것도 곱하면 되죠. 여기 이제 충격량이 다르지. 그리고 충격량에서는 그래프가 문제에 나오거든. 자, 그래프 옆에서 그려서 삐뚤어졌니? 됐어? X축이 시간, Y축이 힘일 때, 이때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충격받았을 때 힘이라 그래서 충격력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너는 문제 풀 때 충격력은 힘이고 충격량은 충격받은 전체 양을 얘기하는 거야. 중요하고. 그럼 힘을 20 뉴턴으로 몇 초 동안? 0.5초 동안. 그럼 20뉴턴의 힘으로 0.5초 동안 이렇게 충격량을 받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래프 나오면은 기울기나 면적 같은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면적의 의미가 있는데 이 면적이 뭘 뜻할까? 충격량이죠. 면적 구하려면 세로 곱하기 가로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을 뜻하지. 그치? 그래서 이 물체는 면적 구하면 10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때 요거 두 개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충격을 받으면 통합과학 때 한번 배웠으니까 운동량이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뭐 2kg짜리 물체인데 얘가 뭐 2m/s로 달리고 있었는데 달리고 있던 물체를 뒤에서 빵 쳤어요. 선생님이 뭐 10뉴턴으로 2초 동안 빵 쳤어. 그럼 이 물체 속도가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면은 얘가 달리고 있으니까 무슨 양이 있어? 운동량이 있고 달리던 물체를 빵 쳤어요. 빵 쳤다라는 건 충격량을 줬다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또 달리니까 운동량이 있죠. 그 운동량이 두 가지니까 요거를 처음, 요거를 나중이라 그러면은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충격을 세게 주면 운동량도 많이 변하고, 그렇지? 그래서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 세모 어떻게 읽는다 그랬니? 읽을 때 델타, 그치? 뜻은 변화량. 그거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처음 거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통합과학 때뿐만이 아니고 물리에서도 요거 많이 쓰여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자. 충격량을 받았어요. 그리고 운동량이 변하는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죠. 운동량 변화량은 나아진 운동량 빼기 뭐야? 처음 운동량. 대입만 하면 되지 뭐. 힘을 10뉴턴 받았고 시간 몇 초? 2초 동안.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20이란 말이야. 그럼 20만큼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얘죠? 질량 곱하기 속도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얘죠? 질량 곱하기 속도. 그지? 그럼 2V 빼기 4가 되니까 따라서 V는 얼마? 12인가요? 단위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요 물체는 12m/s로 달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치? 됐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한 방향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요 방향을 쓰질 않았는데 뭐 문제 같은 데서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 해볼까? 책에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없네? 간단한 거 이거 한번 보자. 통합과학 때 한번 봤던 거. 자, 투수가 예를 들어서 뭐 200g짜리 야구공을 10m/s로 던졌대. 그럼 타자가 이제 얘를 방망이로 빵 치겠죠. 빵 쳐서 반대 방향으로 뭐 20m/s로 날아갔대. 응? 그때 문제 한번 해보자. 공이 배트에 부딪혔을 때 공이 받은 충격량을 한번 물어보자. 얘가 얼마냐? 빵 치면 얘가 충격받을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충격받니? 공이 왼쪽으로 충격받겠죠. 얘가 받은 충격량을 구해보자. 그거거든. 자,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질량은 기본 단위를 뭐 했었지? 킬로그램 썼어. 그래서 니네 그 통합과학 맨 앞에서 과학의 기초 단위에서 기본량이라는 거 배웠잖아. 질량은 기본량을 킬로그램 써요. 거리는 미터, 시간은 초. 그래서 속도는 미터/s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식에 넣을 때는 기본량으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램이 나오면은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꾸고서 문제를 푸세요. 요거는 미터/s가 맞으니까 안 바꿔도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 운동량이 있고 얘도 움직이니까 운동량이 있고 두 가지니까 이걸 처음, 이거를 나중, 그리고 부딪혔을 때 얘가 받은 충격량 됐죠? 그럼 이거 3개 들어간 거 요거 쓰라는 얘기지.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해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이 충격을 어느 쪽으로 받았지? 왼쪽으로 충격받았죠. 충격량도 뭐가 있다 그랬어? 방향이 있다 그랬어. 방향. 응?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여기다가 방향을 이렇게 써주세요. 왼쪽으로 충격받았다. 그리고 속도도 뭐가 있다 그랬어? 방향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달릴 때를 플러스 속도라 그러면 왼쪽은 뭐야? 마이너스 속도. 이렇게 방향을 문제에다가 쓰고서 푸세요. 그래야지 안 틀려. 자,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방향이고 나중 운동량은 얘인데 질량 얼마니? 0.2kg 곱하기 속도는 마이너스 20. 그치? 가로칸 안 쳐도 되는데 헷갈릴까봐.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얘죠. 질량 곱하기 속도 얼마? 플러스 10. 맞는 식이에요. 네? 이렇게 꾸며야 돼. 서술형 같은 거 나올 때도 이렇게 식을 잘 꾸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충격량 구해보자. i값.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i는 이 얼마야? 마이너스 4 빼기 2인가요? 그럼 따라서 i는 얼마? 6이 되겠죠. 단위는 충격량이니까 뉴턴 세크. 여기 적혀야지. 그래서 얘가 부딪혔을 때 받는 충격량은 6 뉴턴 세크다. 그럼 문제 하나 더 넣을까? 만약에 공이 배트에 부딪히는 시간이 0.2초라고 하자. 응? 0.2초 동안 부딪혔어. 그러면 공이 받은 충격력도 구할 수 있죠. 충격력은 뭐야? 힘이죠, 힘. 그거 뭐 가지고 구할래? 식 중에. 그치. 힘 들어간 식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응? I는 자,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우리가 충격량 구했잖아.
공이 얼마의 충격영향을 받아? U. 그럼 얘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을 대입하는데 0.2초. 그지? 물론 방향까지 쓰면은 충격량을 어느 쪽으로 받았어? 마이너스 방향. 됐니? 그러면 이 야구공이 힘도 어느 쪽으로 받았어?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완벽한 식이 되겠죠. 네?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따라서 이 공이 받은 충격력 힘은 얼마? 30이 되나? 단위는 뉴턴. 이렇게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통합과학 때 잘 나오는. 근데 물리에서도 약간 응용해서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에도 이용은 하지만 물리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오른쪽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있어요. 걔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칠판 사진 한번 찍고. 운동량 보존 법칙. 근데 이거 사진 찍어주는 거 집에서 보니? 진짜? 다이는? 응? 한 번씩 봐. 너네 중학교 같이 저기 시험 뭐 일주일 전에 공부하고 그렇게 벼락치기 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점수 안 나와요.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셔야 돼요. 수학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문제 풀고 막 미리미리 공부하고 하는데 과학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안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고 막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 거지. 미리미리 연습하면 쉽지. 왜 이렇게 안 좋으시냐?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얘는 먼저 한번 볼게요. 몇 쪽이지? 57쪽.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이거든.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가 부딪힐 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하기 전하고 충돌한 후하고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뭐 예를 드는 거니까 간단한 숫자로 할게요. 2kg짜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로 달릴까? 뭐 4m/s로 달리고 있대요. 요게 A. 그 다음에 B가 있었는데 B가 얼마 할까? 4kg 할까? 얘가 얘도 4m/s로 달리고 있었대. 요게 B. 그럼 둘이 가다가 어떻게 될까? 부딪히겠죠. A하고 B하고 이렇게 꽝 부딪힐 거예요. 근데 부딪힌 다음에 A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얼마로 갈까? 딱 떨어지게 하려면 얼마로 갈까? 4m/s라고 하자. 일로 튕겨나갔대 A가. 그럼 B는 어떻게 되냐? 이걸 한번 구해보자. 얘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봐봐. A하고 B하고 꽝 부딪히면은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일 거고, 그치? 반대편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거. 근데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밀고서. 부딪힌 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부딪혀서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이게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경우는 여러 가지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보자. 자, 그러면 그리고 너네 물리 문제는 마찰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를 보통 가정으로 하고 문제를 내요. 마찰이 있으면은 마찰면에서 마찰력도 계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충돌하기 전이고요. 이게 충돌하는 중이고요. 이게 충돌한 후네요. 근데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보존돼야 돼.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한번 계산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가 반대 방향이면 방향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시작하라 그랬죠. 오른쪽을 플러스 속도라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속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속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 A 운동량이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도 플러스 B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이게 충돌 전. 그러면 충돌 후도 운동량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럼 충돌 후에 A는 질량은 안 변할 테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플러스 B는 질량 곱하기 속도 되니? 그럼 미지수 하나니까 나오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V가 되네? 그러면 따라서 V는 얼마? 얼마? 계산을 못하는 거야. 뭐야? 쌤 0 나오는데. 그래 0. 0 나오면 0이 답이지 뭐 0. 속도가 0이야.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무슨 얘기야? B가 부딪힌다면 어떻게 됐다? 정지해버렸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된 거야. A하고 B하고 와서 이렇게 꽝 부딪혀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 봐봐 이 A하고 B하고 꽝 부딪혀서 이렇게 된 거야. 얘는 가만히 멈춰버린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요거 0 맞추느라고 숫자 막 하고 있었던 거야.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정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체가 두 가지네? 부딪혔네? 그럼 부딪히는 순간에 A가 B를 어떻게 하니? 밀죠. 그럼 B는 가만히 있니? B도 A를 어떻게 하니? 밀죠. 그럼 오늘 배운 거. A가 B를 밀면 B도 A를 똑같은 힘으로 밀다. 이거 무슨 관계? 작용반작용의 힘입니다. 작용반작용의 힘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많아요. 얘네가 예를 들어서 충돌을 했는데 0.1초 동안 충돌했다고 하자. 문제에서 0.1초. 그러면 A가 받은 힘, B가 받은 반작용 힘,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 이 작용힘, 반작용 힘을 구하래. 어차피 이거 크기는 같으니까 값은 똑같겠죠. 힘 들어간 식 우리 배운 거 뭐 있어? 힘 들어간 식. I는 그럼 만약에 A가 받은 힘을 구하라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면 되는 거지. A가 받은 힘을 구하라 그러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면 시간은 문제 주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B가 받은 힘을 구하라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만 구하면 되지. 그럼 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래?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래? A가 받은 충격. 오늘 배운 식 중에 뭐 있어? 충격량 구하는 식 2개 배웠잖아. I는 FT. 또 그래.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지. 근데 A가 받은 충격량이니까 A의 운동량이 변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B가 받은 충격량이면 B의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는 구해보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나중이 얘지. 얘니 그럼 어떻게 돼? 질량이 얼마야? 2 곱하기 속도가 마이너스 4죠? 빼기 처음 운동량은 2곱하기 4 그렇지.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단위는 충격량이니까 뉴턴 세크.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뭘 뜻한다? 방향. 무슨 쪽으로? 우리가 왼쪽을 마이너스로 적었죠. 그럼 A는 당연히 왼쪽으로 충격받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의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네? 마이너스 16은 힘 곱하기 시간 얼마? 몇 초 동안 부딪혔다 했어? 0.1초. 따라서 얘가 받은 힘은 얼마? 마이너스 160이 되겠죠. 힘이니까 뉴턴. 응? 요게 정답인데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해? 요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왼쪽이라는 걸 의미하니까 답을 쓸 때는 왼쪽으로 160N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160N의 힘을 받게 돼요. 그럼 작용만 작용은 똑같으니까 얘는 구하나마나 얼마야? 160N으로 오른쪽으로 힘 받겠지. 그치? 처음이니까 계산하면 되지. 자, 똑같은 방식으로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얼마니? 얼마야? 0이죠. 질량 곱하기 속도 맞아? 어? 빼기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16 그렇지.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 얼마? 그냥 16이죠. 플러스 그치? 어. 충격량도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왜? 얘가 부딪혔을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이 어때? 같고 당연히 두 개가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시간도 어때? 같고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이 뭔데? 충격량. 그럼 충격량도 당연히 같겠죠. 대이. 그래서 얘가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16. 그럼 얘가 받은 충격력은 얼마? 160N이 되겠죠.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무슨 쪽으로? 오른쪽으로 160. 그치?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거 이용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책에는 막 문제로 나와가지고 너네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이해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밑에 뭐 탐구자료창 요거는 뭐 운동량에 대한 거라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뒷장은 58쪽도 한번 볼까요? 자, 58쪽에는 두물체 운동과 운동량 보존.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거야. 이거 부딪혔을 때. 거기 지금 기차가 장난감 기차가 나왔는데 왼쪽 보이니? 그리 봐봐. 왼쪽의 기차하고 오른쪽 기차가 가다 부딪혔지. 그래갖고 한 덩어리가 돼서 갔대.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그러면? 보자. 요 왼쪽에 A가 있었고 요 오른쪽에 B가 있었어. 얘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빵 부딪혔더니 요 기차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갔대. 어차피 똑같아요. 예를 들어볼게. 얘 질량이 예를 들어서 얼마 할까? 문자로 한번 해볼까? 얘 질량은 우리가 M1이라고 하잖아요. A니까 MA라고 하자. 그리고 얘 속도를 VA라고 할게. B의 질량을 MB로 할게요. 얘 속도를 VB로 할게요.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 얘 속도를 한번 계산해. 속도를. 문자로. 그러면 충돌하기 전하고 충돌한 후하고 운동량이 어떻게 돼? 보존돼야 되는 거지. 그럼 A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뭐야? 속도 플러스 B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됐니?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둘 다 플러스 방향. 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충돌한 다음은 한 덩어리가 됐어.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같이 붙어 다니니까. 그러면 충돌한 다음의 운동량은 질량 두 개 더한 게 한 덩어리의 질량이 되지. 곱하기 뭐야? 속도. 이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는. 네? 넘겨주면 되는 거지. 응? 넘겨줘서 이 V 값을 구해주면 되죠. 문제에서는 뭐 질량이나 속도 이런 것들이 힌트에 주어질 거니까, 그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덩어리가 되면 두 개 질량 더하는 거. 얘가 얼마로 되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 거고. 그 밑에는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사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참고 삼아서 한번 보고. 일단 거기 옆에 59쪽에 기본 문제 5문제 있거든. 그거 이해했는지 풀어보고 뒷장에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좀 풀어줄게요. 그거 먼저 한번 풀어보자. 이해.